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는 어법지존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45강, 45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접속사의 총정리 그리고 리뷰 편을 함께 진행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엔 뭐 미리 예약하고 가지 않았던 상태라 제가 이제 그냥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또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죠. 근데 계속 누가 와서 선생님 하고 툭 치더라고요.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10여 년쯤 제 제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어느덧 이제 20년 차에 수능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누적 수강생이 제가 175만 명이 넘어간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나를 알아봤던 그 친구는 멋들어지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약간 깜빡이 기질이 있습니다. 덜렁거리기도 하고. 근데 수업할 때만큼은 엄청 꼼꼼하고, 제가 막 여러분들 제 수첩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더 꼼꼼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실제 제가 수험생들이 워낙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얼굴을 진짜 잘 기억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저쪽에 앉았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었는데 요번 시간에는 앞쪽에 앉았네? 옷이 무슨 색깔로 바뀌었네? 이런 것까지 기억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수험생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저께 만났던 친구는 독특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던 이유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슈렉 닮았었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친구가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건,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건 단순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서 의사가 된 나의 제자여서 기쁘고 막 제가 설레이고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좀 예전의 역사의 흐름을 좀 잠깐 얘기해 주면,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했을 때요, 외고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외고 친구가 그 슈렉 닮았다고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외고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10여 년 전이니까 80점 만점일 때가 있었거든요. 영어 영역, 외국어 영역 시험이요. 근데 이 친구는 고2 때 저를 찾아왔었는데 80점 만점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뭘 못하거나 이래서 했던 친구도 아니었고요. 기억에 또 제가 많이 남았던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으면 200명, 300명을 놓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그중에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맨 앞에 앉아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도 필기하지 마세요. 일단 집중하세요. 그 말 했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움직이기만 해도 사실은 되게 무섭게 화를 냅니다. 그 친구는 항상 올바른 정자세로 제 눈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필기하세요. 그런 멘트가 이제 제가 쏟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필기 열심히 하고 예복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얼굴 생김이 아니고 그냥 학생으로서 너무 이쁜 학생 있잖아요. 너무 정자세, 지각결석은 하지 않고 80점 만점에 만점을 받는 너무 모범적인 모습의 수험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3이 되던 해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선생님한테만은 응원받고 싶어요. 그 얘기가 첫 서두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했더니 사실은 그 슈렉 닮았다는 그 학생이 집안이 또 되게 좋습니다. 부모님도 무슨 교수셨고요.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는 또 서울대 경영학과였나 경제학과를 다니는 누나였고요. 어쨌든 이 친구도 지금 외고를 다니고 있고요. 집안 모두 유전자도 좋고 공부하는 습관, 뭐 학습 분위기 모두가 잘 되어 있는 가정인데 문제는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여학생들도 대부분 한 번쯤 교회 오빠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빠도 아무나 좋아하지는 않고요. 기타 좀 쳐주는 교회 오빠를 좋아합니다. 이 친구도 이 슈렉 닮았다는 남학생인데 교회에 자기 누나를요. 한상 연살에 누나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앞에 사연은 잘 모르겠고 결국엔 사귀게 됐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이 친구는 정직하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있는 누나랑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부모님은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더더군다나 고3이 되는 시기인데 이게 누나랑 더더군다나 그것도 교회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건 엄마 아빠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 너의 사랑은 지켜주고 싶으나 나중에 대학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블라블라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청소년. 더더군다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고 단순히 선생님이라면 그러지 마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친구의 그 슈렉 닮은 눈이 끔뻑끔뻑하면서 얘기하니까 열심히 해. 네가 갖고 싶다면, 네가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 그러나 후회할 짓이라면 하지 마. 제가 했던 조언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강의실에 갔더니 항상 맨 앞에 정자세로 앉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저기 뒤에 강의실 끝자락이에요. 근데 여학생은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렉 친구, 슈렉이라고 불러서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고3이 되었고 여자 누나는 이제 재수생이 된 거죠. 그 신분으로 제 강의실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던 학생인데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내 얼굴만 보고 내 칠판만 보던 수험생이 이제 내 얼굴을 안 보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랑 속닥속닥 대는 게 이게 뭔가 사랑을 뺏긴 것 같다라는 느낌보단 되게 묘하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몇 번 주의를 줬죠. 근데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커플을 좀 싫어합니다. 커플을 싫어하는 이유는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또 공부에 집중되고 방해하는 걸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그 슈렉 친구가 둘이서 이렇게 키득키득하면서 뭐 메모도 주고받고 뭐 하고 하더라고요. 하지마 몇 번 경고를 줬죠. 그때 이제 누나가 쪽지를 하나 이렇게 메모지에 포스트잇 같은 거 써서 틱 줬습니다. 남학생이 또 킥킥킥 대더니 갑자기 하트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수험생들은 절 보고 있지만 전 수험생들 200명, 400명의 눈을 보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 이렇게 하트를 그거 보고 제가 살짝 기분이 움찔했는데 그 여학생도 갑자기 후 하면서 답례의 하트를 또 날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토 나왔습니다. 그 현장이. 어찌됐건 그다음에 이제 고3을 마쳤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남학생은. 그리고 사실은 저랑은 이제 인연이 헤어졌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병원에서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너 기억난다. 너 나한테 혼도 났지. 내가 너 슈렉이라고 장난도 쳤지.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결국엔 그 친구는 원하는 의대를 갔고 그 누나랑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 이런 역사도 있구나. 이런 자랑스러운 제자들도 있구나. 멋지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이루어내고 사랑도 선택한 멋있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들도 내년엔 저를 다시 모니터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한 적 있죠. 다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찾아서 모니터로 만나게 된다면 넌 재수를 했거나 N수를 결심했다는 소린데 우리는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선생님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꼭 만나지지 않더라도 기억 속에 스승의 날이 되면 아니면 무슨 날이 되면 맞다. 내가 로즈라는 사람한테 수업 들으면서 엄청 욕도 많이 먹었었지. 엄청 이렇게 하지 말라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지. 추억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년에 또 다시 강의 속에서 만나서 어머 저 선생님 농담을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추억으로 다시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할 건 접속사 총정리입니다. 우리 접속사는 그동안 앞선 시간에 3시간 동안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총정리이자 리뷰 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3시간 수업을 해보니까 뭐 분사처럼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형식처럼 동사들을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거나 그랬던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리뷰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접속사 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언제나 그랬듯 자 먼저 1강부터 11챕터까지 모두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드디어 12챕터 관계사가 등장할 편이거든요. 그러면 관계사 또 배우러 가기 전 우리가 1챕터부터 11챕터까지 멋들어지게 정리했던 거 한번 역사의 흐름은 정리하고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강의 구와 절은 84강 종강하는 날까지 써먹을 거다 했죠. 아직 제가 여러분들하고 구문 독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해봤자 문장에 지금 우리 어법지존 그래머를 적은 책에는 너무 단문들이 있는지라
우리 수험생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이 없고 어려운 지문들이 없었거든요. 그거 슬쩍 관계사 지나면 제가 하나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본격적인 본동사 찾고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고 어떻게 끈어있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겠다 했죠. 그 구화절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2강부터 6챕터까지 갔던 것들은 모두 다 동사였습니다. 동사의 시제 배웠고요. 동사의 태 배웠고요. 동사들의 형태 배웠고요. 형식 배웠고요. 사실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별의 동사들을 잘 알고 있어야 1형식, 2형식 자동사다. 3형식, 5형식 타동사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법 문제 아주 소소하게 해석상의 오류라든지 형식별로 야 이거 5형식이야. 5형식인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 뭐가 있지? 야 이거 5형식이야. 5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지? 야 이거 4형식이야. 4형식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되잖아. 하나밖에 없으면 수동태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수동태 됐는데 목적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어법 문제 틀려오더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많이 드렸어요. 동사의 형식별 동사들을 암기하셔야 되고 그 형식에 맞는 태문형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시제 배웠고 시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정법 배웠고 역사와 흐름이 많았던 동사편이었습니다. 동사편 싹 지나서 우리 요걸 준동사라 한다 했죠. 준동사는 공통적으로 뭐였었냐면 동사 같이 동사에 준한다 해서 동사처럼 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완료 투부정사, 동명사의 완료 동명사, 분사의 완료 분사구문 이런 거 다 시제였죠. 마찬가지로 동사처럼 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형 to be pp,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pp, 뭐 또 분사구문의 수동형 pp를 쓴다,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혹은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면 having, been, pp를 쓴다. 여러 가지들 많이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분사는 제가 어법에서도 많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정리할 거라고 했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6월, 9월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많이 보는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3월달 모의평가 이제 얼마 있으면 볼걸요? 3학년 처음 들어가서 보는 3월달 모의평가 보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허걱 체감 나뉘셔도 또 좌절하실걸요? 수많은 모의고사들이 중요한 건 나의 실력 점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모의고사를 보면서 많이 단단해지는지, 분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관계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에 보고 확인하고 아이씨 매번 나오네? 나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완벽하게 공부해야지. 이런 힘을 불끈 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분사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다 전치사와 접속사,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고 했죠. 편히해. 전치사에 거기에 인 쓴다고 애썼다고 틀렸다고 할 사람 없어. 그리고 실제 전치사는 어법 문제 전치사 인 쓸래 애쓸래를 묻지 않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니까 그 명사가 태가 맞는지 시제가 맞는지 한 통으로 묻지 그 안에 전치사만 묻는 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었고요. 접속사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뭐 and나 but, or부터 시작해서 when, if, whether, 기타 등등 다 접속사라고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접속사 총정리였죠. 그러면 접속사 복습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드려야죠. 자, 접속사에 해당하는 건 선생님이 크게 두 카테고리로 설명했습니다. 뭐였었냐면 얘들아 등이나 상관 접속사는 주로 어법 문제로 출제될 거야.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건 어법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여러분들 구문 독해할 때 해석을 헷갈리게 하거나 본동사 찾는 걸 약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야 하면서 두 부류를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일단 등위 접속사예요. 어법 문제로 본다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딱 보면 등위 접속사 제가 티난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밑줄이나 혹시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놓여 있잖니? 100% 출제자는 아마 등위 접속사 묻는 걸 거야 라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또 등위 접속사랑 맞다. 그러니까 등위 똑같이 병렬을 맞춰야 되니까 to, ing 이쁘게 맞춰야지 하면 너 나한테 혼난다고 했어요. 동사 개수 세라고 했어요. 동사 개수. 접속사니까 본동사 2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동사가 똑같아서 하나 생략돼서 한 개만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동사가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문 맞추시라고 했습니다. to, ing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동사가 2개다. 동사끼리 시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병렬 구조에선 시제 맞추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등위 접속사 어법 문제가 등장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동사, 등위 접속사에서는 본동사 개수를 찾는 게 어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했었고요. 상관 접속사 기억나요? 뭐 상관 접속사 명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것들이요. 그중에 상관 접속사는 얘들아 얘는 수일치 문제로 주로 등장한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both A and B 있지? A, B 둘 다. 얘만 복수 취급해. 나머지는 다 뭐에 맞춘다고 했어요? 네, B에 일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해서 복수 같지만 실제 B가 단수라면 B에 일치시킨다.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B에 일치시킨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B에 일치시킨다. Neither A nor B. B에 일치시킨다.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 as well as만 주의해라 라고 했던 게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의 어법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됐어요? 종속 접속사는 여러분들 저랑 절이라는 개념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혹은 부사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접속사야. 선생님 형용사절을 왜 안 썼죠? 말했어요. 12챕터 관계사에서 제가 형용사절을 엄청 오래 시간 걸쳐서 설명할 거거든요. 살짝 빼놓고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if나 whether절, 대절, 의문사절 뭐 이런 거 있었죠. 부사절 뭐뭐 할 때 when, 만약 뭐뭐라면 if, 그 외에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들은 물론 시간 조건 부사절의 시제도 등장하지만 해석할 때도 접속사라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할 때인지 약간씩 뉘앙스의 의미가 달라진다. 더 자세한 건 제가 구문 독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다 했어요. 여러 가지 접속사 할 것도 없었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접속사 as, 마치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as가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될 때 그때만 우리 수험생들한테 얘들아 as가 그 앞에 형용사가 나가고 as가 뒤에 붙고 주어 동사의 순으로 도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법 지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예습을 부탁합니까? 전 예습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2학기에 문제풀이 가게 되면 예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개념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한 복습만 잘 해갖고 오시라고 부탁드렸죠. 정말 누적된 게 저 오늘 45강 누적된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은 잘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감독님 죄송한데 에어컨을 다시 틀어주실 수도 있나요? 자, 우리 이제 리뷰 테스트의 스텝 1입니다. 교재 진도로 보면 216페이지고요. 제가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몇 개를 좀 소팅해서 여러분들하고 풀어볼 만한 것들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따라라 뭐 접속사가 있고요. 이제 1번부터 갑니다. I was tired. 내가 피곤했거든요. I went to bed earlier.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대절 그러나 난 피곤했다. 그러나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웃기고요. So 제일 예쁘겠네요. So 썼습니다. 2번. I've got neither the time the money to go on a holiday. 나는 휴가를 가기 위해 사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이건가 봐요. Neither A nor B. 이거 쓰셔야겠네요. 됐죠? 3번 문제 갑니다. 이 won't b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We can travel in space.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날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했어요. 대조를 집어넣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스페이스에 갈 수 있다. 또는 before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여행하기 전까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want가 있고
want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듣기 평가하는 LC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발음의 차이를 잠깐 듣기 평가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위에 있는 건 want, 얘 있는 건 want. 뭐라고 읽습니까? 발음이 다 똑같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잠깐 듣기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요. can과 can't부터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긍정입니다. 부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갔다라도 해석하지 않겠어요? 근데 I can do it 써 있다면 난 할 수 있어. I can't do it 난 할 수 없어. 뭐라고 누구라도 다 해석을 할 건데 문제는 각각 듣기 평가할 때 영어에서 T 발음이 약간 생략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I can do it일 거고요. 얘도 T 발음이 생략되면 I can do it일 겁니다. 그럼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 써 있으면 당연히 긍정 부정 차이 판별할 수 있는데 듣기 평가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얘 긍정은 단음입니다. 그리고 단음인데다가 발음이 야금입니다. I can do it. 그러니까 I하고 두 사이 뭔가 있긴 있는데 그냥 흘러들어가 I can do it 이러죠. 얘 발음은 트 발음은 나지 않지만 장음에다가 강음입니다. I can't do it 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할 때 can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셨잖아요. 부정의 can't일 겁니다. 이해되세요? I can do it.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막 가고 있어요. 긍정입니다. I can't do it. 트 발음은 정확하게 나지 않았지만 can을 명확하게 들었다. 부정의 can't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듣기 평가할 때요. 그런 것처럼 얘는 will not의 준말인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오 발음 납니다. 얘는 워 발음 나고요. it won't belong 하셔야지. it won't belong. want하고 want하고 발음 다르잖아요. 선생님 전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듣기 평가 열심히 하셔야죠. 우린 지금 현재 LC반 아니니까 잠깐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3번. 우리가 스페이스로 즉 우주 공간으로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역하면 훨씬 더 이쁘겠네요. 자, before 썼고요. The fact is, he didn't even take the exam. 3개 남았어요. 만약에 but을 붙인다고 해도 or를 붙인다고 해도 사실은 다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전 답 찾는 것보다 나머지 건 왜 안 되는지를 밝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가 심지어 exam, 시험조차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가 봐요. 해석은 됐어요. 근데 그러나를 일단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이다. 또는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일단 말로도 안 돼요. 해석상으로도요. 여러분들 근데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면 두 문장이어야 된다고 했죠. 두 문장의 이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그는 심지어 시험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건요. 이지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습니까? 이형식 동사. 보어 어디 갔습니까? 선생님, 비동사가 1형식도 되잖아요. 네, 됩니다. 그러면 존재 의미로 제가 있다 없다의 뜻이라고 했죠.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사실은 있다. 또는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해석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맞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but도 안 되고 or도 안 된다면 that을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that 대절 대절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절은 명사절이라고 배웠어요.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 이형식 동사라면서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 쓰면 되잖아요. 보호 자리에 명사절 나온 거네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절의 대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 기라고 해석이 딱 떨어집니다. 선생님 대체 언제 배울 건데요? 관계대명사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과 대절을 두 개를 분리해서 구별하는 방법 설명할 때 다시 할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럼 해석도 맞춰볼게요. 사실은 이다. 그가 사실은 그가 시험조차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석이 이쁩니다. 더더군다나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 명사절 쓴 거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대절밖에는 쓸 수 없는 상황. 괜찮습니까? 그럼 대절 사용했고요. 5번. I like him not because of what he says, because of what he does.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but because. 그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but 쓰셔야겠네요. not의 but be 구문처럼. 마지막 6번. Whether rains or shines, we must go there. 비가 오든지 햇볕이 비치든지 whether A or B 쓰라고 하는 구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1번 리뷰 테스트는 지나고요. 3번 갈까요?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세 부분을 연결하세요. 그럼 먼저 open the window, I didn't feel like sleeping, we will close the window, we'll fall behind others. 블라블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없습니다. 접속사 확인해야죠.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In case, 뭐뭐에 대비해서 만일 뭐뭐에 and, 그리고 al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마지막 문장 It rains while we are out. 우리가 나갔을 때 비가 온다. We'll have a fresh air.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We'll make an effort. 노력한다. It was late and I was tired. 늦었고 그리고 난 피곤하다 했어요. 그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Open the window. 문 여세요. 창문 여세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창문 여세요. 비록 뭐뭐 하지만 안 될 것 같고 in case 만약 우리가 명령문 다음에 and 쓰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문 열어. 그러면 우리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을 거야. 이거 되겠네요. 그러면 1, C, 2 이렇게 연결해 놓을까요? 1, C, 2 일단 쓴 건 뺍시다. 저도 헷갈리니까. 그 다음 2번이요. 2번에 해당하는 건 I didn't feel like sleeping. 졸렵지 않아. 늦었고 피곤하지만. 비록 늦었고 피곤하지만 2, D, 4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맥상 잘 나 너무 졸리지가 않아. 비록 너무 늦었고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죠. 2, D, 4 3번 갑니다. We'll close all the windows. 우리 창문 다 닫아야 돼. In case 뭐뭐에 대비해서 It rains while we are out. 우리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외출했을 때 비가 올 걸 대비해서요. 그러면 3, B, 1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나머지 거 한번 가볼까요? 4번 Will fall behind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질 거야.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We'll make an effort.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미상 다 맞겠네요. 4번, A번, 3번.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속사 알맞은 거 세 부분을 연결해 보십시오. 말했죠. 접속사 뭐 어려운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빨리 넘어갈게요. 4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래 보죠. Not only you, but also she has to attend the ceremony.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attend the ceremony, ceremonie에 참석했다. 오케이. 저는 일단 이 문장을 의미가 똑같이 만드세요. 이런 거보다는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어법 문제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요. 너 has 쓸래? have 쓸래? 즉 수일치 문제를 만들어 놨겠죠. 수일치 문제라면 우리 수험생들 중에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세러머니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너랑 그녀 둘이니까 복수겠네. 복수니까 복수동사 써야겠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지 말고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모두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 뒤에 있잖아요. 단수라서 지금 해주동사 쓴 거 보이시죠? 아마 저 같으면 어법 문제를 이렇게 제작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상관 접속사가 나오면 해석이나 뭐보단 수일치에 주의하라고 했던 거 그 말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s well as 얘는 B의 위치가 유독 앞에 간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she as well as you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has to attend the ceremony. 똑같네. 뭐였냐면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한다.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유독 앞에 있는 거 as well as만 주의한다. as well as 유독 앞에 있는 B 단수니까 has 똑같이 썼죠. 오히려 이 문장을 똑같이 만드세요. 이런 주관식 문제는 없으니까. 전 이제 수일치 문제처럼 한번 유형을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2번
Although she tried very hard, 그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he couldn't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풀지는 못했다. 비록 뭐뭐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문제를 못 풀었대. 그 열심히 했지만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장에 뭔가 앞으로 튀어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he did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as라고 하는 걸 먼저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as라는 뜻이 있을 때 뜻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죠? 뭐뭐로써, 뭐뭐 하듯이, 뭐뭐 할 때, 뭐뭐 비록 뭐뭐 하지만 여러 개의 뜻들이 있는데 그중에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면 뭔가 앞으로 도치가 되고 대부분은 형용사가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he tried very hard 동사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앞으로 나갔고요. 상관없어요. 문장에 주어 동사만 남아있고 뭔가를 하나 도치시키는 거. 선생님 왜 이렇게 도치됐는데 did는 뭔데요? 일반 동사라서 과거형이니까 did 남겨놓고 원래 원형인 try가 앞으로 나갔던 그래서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as로 변형해서 2번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 ran like mad to win the race. 그는 미친 것처럼 달렸어요. To win the race.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는 진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하면서 진짜 달렸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he ran like mad. 그는 정말 미친 것처럼 달렸다? 뭐라고? 그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를 써야 하는데 여기 문장에 보니까 지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왔단 말이죠. 아, so that라는 소린가 보다. so that 붙어 있을 때 기억나요? 뭐뭐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을 때 기억나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를 so that can이냐? 그래서 enough to로 바꿀래? so that can't냐? to로 바꿀래? so that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뜻이 있단다. 그래서 so that 똑같은 거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단다. 그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so that can't 붙여 있는 거냐? 아니.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건 관용어 꾸로 외워야 돼 하면서 설명했던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One group of children was quiet. 그룹의 한쪽 아이들은 조용한데요.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반된 상태에서 한 그룹은 되게 조용한데 다른 한 그룹은 되게 시끄러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for? 컴마 다음에 for 들어가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for가 뭐뭐하는 동안에도 있고 뭐뭐를 위해서 전치사고 있는데 전치사는 명사야. 그런데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야. 이거 구별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마 다음에 for 나오면 우리 친구들아 거의 10중 8구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좋다. 한 그룹은 시끄럽다? 왜냐하면 다른 그룹은 조용하기 때문이다. 말 안 돼요. 그 for 못 들어가요. while 들어가면 제일 좋겠네요. 반면에 해야 하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2번. I have not seen her since then. 나는 그녀를 그때 이래로 본 적이 없다. 크크크. 시제 보이세요? 우린 또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 완료 썼네요. 현재 완료가 어떨 때 쓰는 시제더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는 쓸 수 없다.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면 과거랑 써야지. 왜 현재 완료를 걸고 넘어져? 안 돼.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나는 그때 이후로 그 과거 이후로 그녀를 현재까지 본 적이 없어요. Do I want to see her again?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를 그때 이후로 본 적도 없지만 보고 싶지도 않아. 이건가 봐. 왜냐하면 보고 싶지도 않다.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옛날부터 본 적이 말 안 되고요. and? 말이 되긴 돼요. 나는 그녀를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먼저 해석하고 nor 이도 저도 아니다 할 때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혹은 either A or B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얘도 나는 그녀를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고 또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일단 해석상 1번과 2번은 완전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빈칸에 알맞은 걸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긴 A도 B도 아니다.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그 이후로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할 때처럼 neither A nor B 앞에 that 썼고 nor 쓰는 건 당연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3번. You talk to him, you will never know how he really feels. 네가 그와 얘기해 보지 않는다면, 얘기할 때, 만약 얘기하면 얘기하듯이 접속사에 뭐 집어넣으래요. 네가 그와 얘기해보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를 거야.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듯. unless 좋아 보입니다. B번. You don't like the product. You can return it within 30 days. 만약에 네가 그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에 반품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like the product 하시면 되죠. if, not을 다 담고 있는 게 unless고요. 네가 만약 그와 얘기해보지 않는다면 if, not을 다 담고 있는 게 unless. 여긴 not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if.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saw me, he turned pale. 그가 나를 보자마자 창백해졌다 라는 뜻 같아요. 그럼 for, 그가 나를 봤기 때문에 창백해졌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그가 나를 볼 때까지 창백해졌다. The moment,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랑 똑같은 거예요. As soon as, 그가 나를 보자마자 창백해졌다. Until, 그가 나를 볼 때까지 창백해 있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가 나를 보는 한, 그는 창백해졌다. 그거보단 가장 알맞은 해석상 정답 3번, 뭐뭐 하자마자 예쁘겠네요. 괜찮으시죠? 6번 갑니다. 어법상 올바른 걸 2개 고르래요. 이런 게 이제 조금 생각해야죠. 가보죠 뭐. I finished paying for my house by the time I will retire. 나는 일단 내 집, 돈 지불하는 걸 끝 마칠 거야. 내가 retire, 은퇴할 때까지는 했어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집세, 집에 해당하는 뭐 렌트가 됐던 다 지불할 거야 했습니다. finish ing 써야 하는 동사 맞아요. avoid ing, give up ing, finish ing, deny ing 동명사편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 1번 다 말 되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돈 지불 다 할게요. 은퇴했어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은퇴 아직 안 했으니까 will 미래 썼고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진 은퇴할 때까지는 돈 지불 다 할 것이다. 미래니까 다 미래 썼거든요. 그러나 비문이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시간 조건 부사절이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했으니까 여기 미래 시제 쓴 건 틀린 비문입니다. 됐죠? 2번. Walk slowly on the ice or you will fall. Walk slowly on the ice. 얼음에서 천천히 걸어가. 명령문 다음에 or.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거야. 괜찮은 정문인 것 같은데요.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or 천천히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괜찮은데요. 2번 정문 같아 보입니다. 3번. I asked the policeman that I could park my car on the West Street. 나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뭐를? 내 차를 내가 on the West Street에다가 정차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사실상 3번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랬죠? 한 개밖에 없댔죠. 오케이. 그러면 ask도 있고 could park 동사 2개 있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묶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묶은 겁니다, 지금. 관대 나오면 묶어, 분사 나오면 묶어, 전치사 나오면 묶어, 부사 나오면 묶어, 컴마, 쌍컴마, 하이픈, 세미콜론 다 묶어. 문장 성분에 영향도 주지 않고 수식이거나 뭐 할 거야 했잖아요. 묶었어요. 선생님 전치사니까 또 묶고 싶은데요. 맘대로요. 자, 나는 물었습니다.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뭐를요? 내가 on the West Street에다가 차를 정차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명사절, 대절 명사절입니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오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법상 올바른 것은 했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어법은 또 문법만 생각하지 마. 해석만 생각하지 마. 일단 의미의 해석도 봐야 돼. 문법적으로도 봐야 돼. 지금 3번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정문입니다. 경찰관에게 뭐를 물었다. 사형식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대절 명사절. 명사절
절이라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완벽한데 근데 내가 경찰관에게 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었다 아닐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만약에 이 자리에 명사절 if 뭐뭐인지 아닌지 if도 명사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치면 문법도 맞고 해석도 맞을 겁니다. 따라서 3번은 대절보단 if절. 그러니까 내가 경찰관한테 여기다 파킹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었다로 훨씬 더 이쁘게 해석하면 좋겠죠. 둘 다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3번 비문입니다. 됐어요? 4번 His only fault is what he has no faults. 그의 유일한 잘못된 점은 뭐냐면 그가 fault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 없다는 것이다 했어요.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관계사까지 가야 좀 뭔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 그건 절대 법칙. 동사 2개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묶죠. 오키로키 묶었습니다. 자, 주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괜찮죠? 보어 갑니다. 보어. 보어절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관계대명사 와시면요. 명사절이잖아요. 네. 그 명사절이니까 보어절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제가 안 배웠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는 어떤 잘못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완벽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 편까지 배웠어야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긴 한데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맞다고. 보어 자리에 명사 쓰면 된다. 관계대명사 what? 명사니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합니다. 근데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대절로요. 대절 보어 자리 명사 자리니까 들어갈 수 있죠. 선생님이 좀 전에 했네. 대절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딱 떨어져서 해석될 거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단점이 없다는 것이다. 해석도 멋있어졌죠. 그러니까 어법이라면 문법적인 거, 해석적인 거 늘 고려해서 같이 봐야 해 라고 한 게 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어법 문제 풀 때 제가 열받는다고 했잖아요. 어쩔 땐 해석만 한다니까요. 어머 얜 능동이네. 어머 얜 수동이네. 느낌 같고요. 어떨 땐 막 문법만 계속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어법 문제잖아. 둘 다 고려해서 다 맞는 걸 찾아야 돼. 라고 강조했던 이유들이 다 여기 있네요. 선생님 저 아직 3번과 4번이 잘 이해 안 돼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냅두세요. 관계사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뭘 갑자기 관계대명사 왔으면 불완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면 냅두세요. 12챕터 관계사 7시간에 걸쳐 설명할 겁니다. 자, 5번. 그러면 지금 올바른 문장 일단 하나 찾았어요. 5번. I had not gone very far before it began to snow.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Before it began to snow. 눈이 오기 전까지 멀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눈이 오자마자 거의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시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눈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대. 일단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생각 좀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눈이 오기 전까지 내가 많이 못 갔어. 그럼 눈이 온 게 먼저야, 간 게 먼저야? 간 게 먼저예요. 그쵸? 눈이 왔다가 과거 시제 썼어요. 눈이 왔어요. 그런데 눈이 오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요. 그 전부터 눈이 오기 전까지 많이 못 갔다죠. 과거 완료 써야죠. had pp 과거 완료 썼네요. 눈이 왔다 과거 잘 썼네요. 따라서 5번은 시제가 적합하네요. 어머 선생님 우리 뭐 이렇게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왜 접속사 배우다가 갑자기 얘는 막 시제 나오고 얘는 막 대절 나오고 막 명사 절이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제대로 썼냐 왜 이래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부탁인데 어법은 그렇게 세그먼트별로 딱딱 분류할 수가 없어. 형식이라고 형식만 시제라고 시제만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잘 따라와.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풀어줄게. 그게 1강 OT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넘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분류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10번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이 되도록 영문으로 완성하세요. As soon as I came here, he rang me up.
자, 내가 여기 오자마자 그는 나한테 전화했다예요. 뭐뭐 하자마자 no sooner than. 아하. No sooner than. 맞아.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뭐뭐 하자마자. 똑같은데 제가 no sooner than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관용어구로 노트 필기를 해줬을 겁니다. 얘들아. no sooner than 되게 독특해 얘. 얘는 어법 문제로 많이 나와. 어법 문제로 나오는데 도치 문제로도 나오고 시제 문제로 나온다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내가 여기 오자마자 그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단 순서를 따져요. 내가 온 게 먼저예요? 전화한 게 먼저예요? 내가 온 게 먼저예요. 그치? 그럼 온 게 먼저니까 왔다는 대과거. 헤드 PP, 헤드 PP. 전화했다는 과거. 시제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주어 헤드 PP 이렇게 쓰겠죠. no sooner than이니까 이 자리엔 than 들어가겠죠. 됐어요? 근데 그래서 시제, 헤드 PP, 대과거의 과거, 시제도 문제가 나오고 부정문구가 문자로 나갔습니다. 주어 동사 도치하라고 했습니다. 헤드 주어 PP than 주어 과거 이렇게 나올걸요? 그러면 이 문장이 아마 헤드 대문자로 쓰면 안 되겠죠? had I came PP had I come here then he rang me up 이렇게 쓸걸요. 그러니까 얘는 특히나 no sooner than은 도치 문제, 시제 문제로 많이 등장하니까 어법으로 반드시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했던 주의사항 문제가 10번입니다. 마지막 12번이요. He didn't like the movie, I didn't either. 자, 그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A, B 둘 다 아니네. Neither he nor I like the movie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접속사 리뷰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접속사는 특별한 것보단 등위 접속사 본동사 개수 센다. 상관 접속사 수일치 문제에 주의한다. 종속 접속사 나중에 대절이라고 하는 뭐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것들 선생님이 관계사에서 다시 정리해 준단다. 잘 이해 못했으면 오케이 통과. 일단 관계사 편에서 다시 정리. 자, 그리고 no sooner than 이런 관용어구들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주의 말씀드렸던 거 그거 외엔 접속사편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4시간에 걸쳤던 접속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두둥 드디어 12챕터 관계사 갑니다. 관계사 전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관계사를 제가 7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건데요.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나 중학교 때 거부터 진짜 설명하려고요. 차근차근히 설명하려고요. 너무 못해서요. 근데 수능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요. 7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5시간 개념, 2시간 구문도 오케이, 또 1시간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리뷰 테스트 문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부분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 내용 정리 개헌편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잘 하시고 다음 시간 관계사를 내가 완벽하게 정복하리라 라는 열정의 마음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